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일단 저는 롱이 대략 20% 정도이며 인버스는 10% 정도 유지 중입니다. 당장 조정장이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 추세상 상승이 끝나면 S&P 기준으로 최소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야 롱을 받아서 스윙으로 크게 수익 낼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5% 이상 조정장을 보고 있습니다. 좌측은 SPY ETF, 우측은 QQQ ETF입니다. 일봉 파동 모양이 동일해서 그냥 QQQ 차트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파동은 그래도 과매수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중파동, 소파동에서 하락 에너지를 해소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 21이평선 부근 터치가 현재 눌림의 바닥이었다면 월요일쯤에는 소파동이 다시 위로 돌아 올라가야 합니다. 우측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는 소파동 말곤 다 올라가는 상태니까 여기서 하락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주봉상 10에서 20일 이평선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 예상치 못하게 41이평선까지 밀린다면 대파동이 바로 아래로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주봉상 21이평보다 높고 비중이 크다면 비중 조절을 빠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봉상 21이평까지의 지수 하락은 괜찮지만 예상 밖 41이평까지의 주봉 지수 하락은 대파동을 바로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게 만들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QQQ ETF 일봉을 다시 보면 소파동이 현 추세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월요일 정도에 다시 위로 돌려주면 수요일 21이평선 터치할 때가 일단 눌림 매수 바닥으로 정해지고 만약 주가가 올라가다가 10월 23일 수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소파동이 완전히 바닥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가 미리 저점이 어딜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분할 매수 빠르게 하기보다는 소파동이 완전 바닥에 진입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세요. 매일매일 매수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수요일 저점보다 살짝 아래에 스탑로스 걸고 자면 돼요. 장중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렇게 가지 않을까 매수매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 QQQ ETF 2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121이평선에서 딱 지지가 나왔고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했지요. 중파동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 중이고 대파동은 아직 횡보 중입니다. 조만간 소파동이 과매수권에서 살짝 아래로 눌릴 겁니다. 이 눌림이 첫 번째 바닥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라인 잡고 매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1차 매수 받고 저점 깨면 바로 스탑로스 걸어서 튀고 그게 아니라 현재처럼 저점을 깨지 않고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했고 다음에 다시 눌릴 때 추가 매수 받아서 반등 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파동이 눌렸다가 다시 위로 돌릴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파동이 눌리는데 첫 번째 바닥에 저점을 깨면 실패거든요. SOXX ETF 2시간 차트입니다. 요즘 SOXL 상승 에너지가 소멸된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AI 관련 반도체 기업과 그의 기업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완벽하게 엇갈린 듯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당분간 SOXL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매수 가격이 오면 그때는 접근해야겠지요. 현재 SOXX 기준으로 $230를 깨고 못 올라가면 SOXL 상품은 추가 저점 갱신도 위태위태합니다. 중파동과 소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파동은 매우 좋은데 시간을 너무 끌면서 녹색 파동이 바닥권까지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21이평이 41이평보다 아래에 있다는 소리고 이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테슬라처럼 갭상으로 올리던지 혹은 41이평에서 저항을 맞고 잠시 눌렸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가능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SOX의 상품이 $36대를 다시 깨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아래로 밀린다면 SOXX 기준으로 대략 $220를 깨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밀리면 완벽하게 역배열로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가 첫 번째 바닥일지 역추세의 완전 저점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보수적으로 역추세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올타임 인덱스 6시간 차트입니다. 눌림 매수 자리가 왔었고 소파동이 과매수권까지 왔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파동이 다시 눌림을 줄 때 추가 매수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눌림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눌림이라면 소파동이 내려오다 말고 위로 돌아갈 때를 공략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파동이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 때 그 두 번째 봉우리의 높이가 낮게 형성되면 안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소파동이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러 갈 때
이전 고점을 넘기기만 하면 작전은 성공입니다. 그때 기계적으로 롱 분할 매도를 하면 되니깐요. 10년물 채권금리 6시간 차트입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서 위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10년물 채권금리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에서 4.1 사이까지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밀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10년물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 이러면 좀 말리는 경우가 될 것 같고 10년물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전 고점을 크게 못 벗기고 내려오는 수준이 일단 나스닥과 코인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더 좋다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차트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단기 고점을 만든 후에 1350에서 137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주식과 코인의 상승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현 추세의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지만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게 실패하면 바로 손절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저는 예수금이 70% 가까이 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롱 20%, 인버스 10% 정도 유지하고 소액으로는 하루 단타만 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대략 주식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상승 랠리가 나올지 혹은 제 예상대로 하락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하락을 예상한다고 해서 지금 롱을 풀매도하고 관망하라는 것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만약 롱이 어느 지점을 깨고 내려오면 비중 조절을 해야 할지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눌림 매수 자리까지 기다릴 건지 역추세로 진입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이상한 위치에서 막 들어가서 내일도 오를 거야 라는 심정으로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오를 거야 했는데 내일 안 오르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